지금 대한민국 도로에 포트홀 때문에 난립니다. 타이어가 터졌어 뭐예요 막 난리야. 비 오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난립니다. 이거는 싱크홀처럼 큰 건 아니고 포트홀이지. 그냥 패인 거 푹푹푹 패였어요. 예산 부족이 가장 크다. 바로바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난리예요. 지방도로나 이런 거 다닐 때 서행하셔야 됩니다. 지방에 세금을 안 내려주니까 교부금을 안 내려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고요. 자, 4월 위기설. 총선 뒤로 다 밀어놨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터질 것이다. 4월 위기설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80%가 이자도 벅차다. 말로만 돌던 4월 위기설 현실화될까? 국내 건설사 10개 중 8곳은 이자 비용 감당도 어렵다. 10개 중 4곳은 이미 자금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500대 건설기업 자금사정조사 응답기업의 76.4%는 이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었다. 엄청나죠. 아직 여유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17.7%예요. 최근 자금 사정을 묻는 문항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응답률이 38.5%나 되고요. 하반기 자금 사정 전망은 33.4%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고 높은 수수료 이것 때문이죠. 실제 무너지는 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총 5곳이에요. 모두 광주, 울산 등 지역 거점 전문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5곳이에요. 올해만. 지금 2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5개 부도. 자, 부도가 5개고요. 폐업한, 도저히 안 된다, 접자, 폐업한 건설사는 571곳.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폐업 신고한 건설사 571곳. 장난이 아닙니다. 언론이 조용해서 모르고 있을 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몇몇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중견 건설사도 올봄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 신세계건설. 신세계건설이 지금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 신세계건설이 146가구 중에 25가구를 제외한 물량을 공매로 넘겼는데 3차례 전량 유찰됐어요. 자, 신세계건설은 최근 레저 사업 부분을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대구에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146가구 분양했어요. 큰 것도 아니야. 근데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래서 120가구 정도를 전량 공매로 넘겼는데 다 유찰되고 있는 거야. 비싸게 파니까 겁나 싸게 팔아봐. 그럼 팔리는데 부동산 막 오르고 이럴 때 땅값이 대구 땅값도 미친 듯이 오르는데 그걸 비싸게 땅값을 주고 사가지고 브릿지론 이자 비싸게 사고 결국 지었는데 고분양가 때문에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 매우 위험하다. 다시 고개 드는 4월 위기. 태영건설 내일 4천억 투입 결정입니다. 2월 22일 뉴스인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게 뭐냐?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줬어.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규모가 4천억가량인데 워크아웃 태영건설 망하게 하지 말자. 워크아웃은 좀 살려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4.6% 이자로 5월 말까지 쓸 수 있는 단기 마이너스 대출이에요. 5월 말까지. 총선 때까지만 망하지 마라.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닙니까? 이걸로 지금 태영이 쓰러지는 걸 막을 수 있어? 4천억 긴급 투입. 근데 5월 말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총선 전엔 부도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총선 끝나면 내버려 둘 겁니다. 못 막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태영건설이 벌려놓은 PF 사업장이 전국에 59개가 있는데요. 태영의 시공을 계속 맡길지 사업장을 매각해 대출금 일부라도 건질지 결정해야 되는데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다. 당초 지난 10일까지 처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아직 한 곳도 방안을 내지 못했다. 한 곳도 방안을 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총선 끝날 때까지 뒤로 밀어놓은 거 아닙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대주단에서 태영건설 다 갈갈이 찢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PF 사업장이 전국에 59개가 있는데 태영한테 시공을 계속 맡긴다?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사업장을 매각해서 대출금을 일부라도 건질까? 사업장 매각하면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엄청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근데 대주단들은 엄청 헐값에 팔아서라도 금액을 건지자라고 들어가는 순간 태영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품이 꼈다가 꺼질 때 부도 처리됩니다. 부실하게 경영한 회사들은 부도 처리돼요. 늘 그래 왔어. 그러면 연쇄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정부는요, 전 세계의 모든 정부들은요, 첫
번째 쓰러지는 회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쓰러지다가 어느 순간 중간을 차단해요. 더 이상 쓰러지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돈을 들여서라도 살려야 된다. 이 결정을 합니다. 경제에 대한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모든 자본주의 정부는 그렇게 했어요. 중간을 차단을 해요. 근데 1호였단 말이야. 태영건설 부도. 1호를 지금 막아 세웠어요. 1호는 막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부실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터져나온 회사잖아요. 이거를 안 망하게 한다? 그러면 나머지 줄줄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부도가 나온다면 정부에서는 가운데 어떤 회사부터 살릴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거기서부터는 망하지 마라. 이 아래로는 망할 회사는 어느 정도 망하게 냅두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총선 때문에 1번 타자를 망하지 않게 지금 딱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에 없는 짓이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짓입니다. 망할 회사를 빨리 망하게 해야 그나마 회수할 게 생기는데 지금 시간 질질 끌면서 이자 비용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결국 망하게 되면 이 회사 망하지 않게 하려고 들어간 돈들 다 날아가는 거고 다른 건강한 회사한테 투입할 돈도 사라지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총선 때문에. 총선에서 박살나면 탄핵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는 4월 11일 워크아웃 기업구조 개선안 발표 일정도 불투명하다. 자금 시장에선 건설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요. 시공능력평가 30위인 옛날 한라건설 기간투자자 대상으로 연 8.5%의 회사채 700억 원 모집했는데 어제 마감까지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다. 건설회사한테 돈 주지 마라. 건설회사 지금은 거기다가 돈 넣으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8.5% 회사채. 근데 한 건도 안 들어왔다. 매각 수수료를 노리고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채권을 모두 인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현대백화점이 1,500억 모집에 2조 3,600억의 주문을 받은 최근 회사채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과 정반대다. 건설회사한테는 회사채 쳐다도 안 보고 있다. 그 자금을 확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건설회사 어려운 건 이제 알겠고 큰 문제가 뭐냐면요. 대기업 채무 보증이 지금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대기업 채무 보증이 뭐냐? 현대건설, 롯데건설 이런 대기업의 계열사 얘네들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그중에 최고인데 채무 보증액이 27조입니다.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빚을 나머지 계열사들이 보증을 서줬는데 이게 27조라는 거예요. 대기업 건설사들이라고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 건설사 작년 3분기 채무보증이 250조예요. 대기업 건설사 다 합쳐봤더니 채무보증이 250조야. 이게 왜 심각한지 설명드립니다. 현대건설이 27조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어디겠어요? 롯데도 심각하고요. 채무보증이 많다는 건 부실 전환인데 대기업 전체에 부실이 온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가 흘러가느냐? 건설사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 건설사가 지금 갚지를 못하잖아요.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부동산 PF 때문에 대기업은 계열사들이 있으니까 계열사들이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건설사 부실로 인해서 보증선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 이유, 금리가 더 올라가죠. 자금을 조달하는데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고금리 시대에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비용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덕분에 금융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느냐, 수출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 계열사 중에 하나인 건설사 채무보증 서줬다가 대기업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채무보증이 가장 많은 기업이 현대건설이고요. 26조 9,700억 27조, 대우건설이 21조, 현대엔지니어링이 19조, 롯데건설 18조, KCC 13조, 태영 12조, 호반건설 12조, 하나건설 11조, DLENC 여기 한라건설이죠. 10조, SK에코플랜트 10조. 건설사들 때문에 대기업 전체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생겼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롯데입니다. 롯데는 지금 채무보증에서 여기에서 롯데에서 제일 대왕이 누구냐면 롯데케미컬입니다. 롯데케미컬이 흔들리면 롯데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데 지금 롯데건설 때문에 그러게 생겼다는 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을 조질 때 조져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키웠잖아요. 계속 키웠어. 회사에서는 대기업들은 자기 스스로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조조정 막 시켜야 돼요. 이런 건. 이럴 때일수록. 근데 어떻게든 살리고 국민들한테 이 폭탄을 떠넘기잖아요. 빚내서 집 좀 사라. 니들이 집 안 사니까 건설사 망하게 생겼다. 빚내서 집 사라 집 사라 한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지금도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빚내서 집 삽니까?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대기업 계열사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대기업 건설사들이 휘청거리면 계열사들이 지급보증해주고 채무보증해준 것 때문에 대기업 건설사들은 괜찮겠지 하는데 그거 괜찮기는 한데 걔 때문에 기업 전체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걸 전부 다 총선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 현실로 온다.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 언론이 조용하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총알을 다 썼고 없어. 정부가 도와주겠다. 부동산 PF 지급보증해주겠다 막 이런 큰 소리 쳤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하겠다는 금액의 3분의 1도 못했어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PF 중에 튼실한 것들은 우리가 지급보증해줄게. 근데 그 중에 하겠다는 금액의 30%도 채 못 채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큰 소리는 쳤는데 정부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곡소리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언론이 이렇게 조용하면 안 돼.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였잖아요. 난리 났어요. 이미. 대통령 탄핵됐을걸? 근데 태평성대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언론들이 조용하냐? 호반건설 서울신문 갖고 있고 뭐 경제지 갖고 있고 건설사들이 언론을 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건설사 위기다라는 걸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죠. 이런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불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불황이 오면 물가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장사 안 돼 죽겠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완벽하게 진입을 하면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불황이면 물가가 내려가고 호황이면 물가가 올라가야 돼. 그게 경제의 이치인데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가? 이게 뭐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미 대한민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어.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요. 둔천주공 살리느라고 전부 다 막 몰빵하고 돈 다 꼬라박고 김진태가 개삽질해서 정부 있는 돈 없는 돈 다 꼬라박고 건설사 살리려고 그 짓을 했는데 건설사는 결국 살아나기는커녕 망합니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이제 어디 하나 툭 터지면 정부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 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이거 수습 가능해요. 윤석열 정부의 팔다리 다 잘라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식물정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디까지 망가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번 총선에 승리해서 윤석열 빨리 끄집어 내려야 대한민국 빨리 원상복구 시킬 수가 있어요. 진짜 이번 총선은 경제를 위한 총선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시끌시끌하니까 압도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자, 경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가 얼마나 박살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소식을 알아야 돼. 언론이 조용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이렌을 울려드리는 겁니다. 그래, 민주당이 시끌시끌해도 내가 이거 투표해야지. 민주당에게 꼭 압승을 안겨줘야지. 이거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다. 이번 총선 압승하지 못하면 망하는 규모는 더 커질 거고요. 수습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만약에 우리가 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선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들은 더 방송을 장악할 거고 민생에 관심 없잖아요. 대한민국 망해 나가든 말든 일본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돈 다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 총선은 생존이 걸린 총선이다. 에이 진짜 민주당 너무 싸우고 짜증나고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경제가 지금 박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번 총선 압승하지 못하면 수습 불가능이에요. IMF? 그때 고생은 고생도 아닐 겁니다, 아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번 총선 압승해서 다시 이거 빨리 원상복구 시켜야지 돼요. 나쁜 짓들 계속하고 있고 민영화하고 싶은 것들은 다 지금 민영화 작업들 계속 치고 있는데 이거 멈추게 하지 못하면 복구 불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대한민국 4월 경제 위기설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반드시 압승해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이재명 중심으로 압승해야 돼요. 왜 이재명 중심으로 압승해야 되냐? 이재명은 전문가야.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 해법을 가지고 있는 매우 똑똑하고 경험 많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 압승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운 빠지신 분들 있죠. 아, 도대체 민주당은 저렇게 저 수박놈들 때문에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야, 이거 한번 그냥 다 박살 나봐라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박살나고 다시 재건되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더 박살나. 큰일 나. 안 돼. 아시겠죠? 그런 생각 버리시고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구나. 꼭 찍어요. 꼭 민주당 이기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힘냅시다. 큰일 납니다. 지면 박살나는 거예요.